다음으로 상징이란 뭔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상징이 뭐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사실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단어들이 있어요. 추상 혹은 구체라는 단어인데, 자, 일단은 상징이 뭔지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상징이란 인간의 감정, 사상 등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추상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예를 들면 생각. 눈에 보여요? 선생님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선생님 말만 듣고? 안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감정. 여러분 기분. 지금 그 기분 어때요? 기분이 어떻다 라는 거. 내가 느끼는 것이지 그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그죠? 뭐 이런 것들, 생각이나 감정 같은 것들을 우리가 추상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 구체라는 단어는 뭐냐면 반대로 추상과 반대야. 눈에 보이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들 지금 눈앞에 있는 핸드폰, 태블릿, 연필, 교과서 이런 것들 다 구체적인 것들입니다. 사물 같은 거, 사람 눈에 보이죠? 여러분의 표정 눈에 보이죠?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상징이 뭐냐면 내가 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되게 추상적인 거야. 눈에 보이진 않아. 내 생각이나 감정 같은 거 보이지는 않는데 그거를 어떤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거야. 대신 자, 예를 들면은 내가 행운 눈에 안 보이죠? 굿럭이라고 얘기하는 이 행운을 우리 친구한테 야 행운을 빌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럼 되게 추상적이란 말이죠. 그죠? 그거를 네잎클로버라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상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행운을 빌어 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이것만 딱 던져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행운이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추상적인 행운을 네잎클로버 4개의 이파리가 달려있는 이 식물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 또 다른 예시 한번 볼까? 자, 대한민국은 눈에 보이나요? 네, 선생님 보입니다. 지도에서 보입니다. 그치. 그거는 대한민국의 영토야. 그런데 진짜 대한민국, 우리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여있는 영토와 대한민국 국민들 하나하나 말고 그 모두가 합쳐진 어떤 국가로서의 개념, 대한민국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태극기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떤 사물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태극기만 딱 보이면 우리가 태극기 보니까 대한민국이구나. 태극기라는 구체적인 사물 보니까 추상적인 대한민국이 딱 떠오르죠. 그죠? 요거 없이 요것만 봐도 우리가 대한민국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상징이다.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을 상징물이라고 해요. 상징물. 또 다른 예시도 한번 볼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 내 마음, 사랑하는 감정을 전달하고 싶어. 감정은 어때? 추상적이죠. 그죠? 너와 내가 영원히 함께 했으면 좋겠어. 약속하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커플링을 서로 이렇게 주고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구체적인 사물이잖아. 자, 커플링이라는 상징물을 통해서 우리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게 되죠. 혹은 하트 어때 얘들아? 사랑해 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감정을 막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요 하트만 보여줘도 손가락으로 하트 모양 해도 되고 뭐 카톡으로 하트 쳐서 보내도 되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하트라는 기호만 보면은 우리는 구체적인 이 사물이자 기호를 통해서 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추상적인 감정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자, 성탄절, 크리스마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날입니다. 달력으로 12월 25일 되면은 성탄절이잖아요. 하면은 이제 그 숫자, 날짜에 이제 달력, 그거 눈에 보이지. 그치만 그날 우리가 기념하고자 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것은 우리가 그냥 묶어서 추상적이다라고 해서 성탄절 개념으로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게 뭐가 있지?
트리. 이 성탄절 트리를 딱 보면은 요것만 딱 봐도 크리스마스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요거 없어도 그죠? 요런 거를 상징물이라고 한다. 이게 바로 상징이다. 여기까지 해서 상징의 뜻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럼 다음으로 상징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상징적인 표현의 효과. 자, 정리하기 전에 상징이 쓰인 것과 쓰이지 않은 표현, 우리 예문을 통해서 한번 상징 표현 한 번만 더 보고 갈게요. 자, 지금 이 예문들을 설명할 때 집중을 잘 해줘야지 상징의 효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힘든 시기가 지나면 좋은 날이 찾아온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지. 너 지금 힘들지? 괜찮아. 언젠간 이 힘든 날도 지나고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이거를 만약에 상징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야, 밤이 지나면 아침이 찾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차이점이 뭔가요? 힘든 시기, 좋은 날 이런 것들은 어때? 눈에 보이나요? 만질 수 있나요? 그죠? 만질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들이야. 추상적이야. 근데 이거를 밤이나 아침과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나요? 그죠?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럼 구체적인 상징물, 어떤 사물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자, 먼저 1번. 독자의 머릿속에 상황이 구체적으로 그려진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자, 다시 돌아와서 힘든 시기가 지나면 좋은 날이 찾아온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찾아온다라고 하면 깜깜한 밤의 이미지도 한번 생각나고 밝은 해가 떠오르는 아침의 이미지도 생각이 나면서 위에 일반적인 표현보다는 보다 더 독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느낌이 들죠. 눈에 보이듯 만질 수 있는 것처럼. 그죠? 그 다음에 2번. 작가의 생각이 사물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방금 본 예문에서는 어떤 사물이었어? 어떤 대상이었어? 밤이나 아침과 같은 상징물이었죠? 밤이나 아침을 거쳐 이런 사물들을 거쳐서 간접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독자의 뭐를 키운다? 상상력을 키운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올 거야 라는 말을 딱 듣고 저게 뭔 소리야? 밤? 아침? 뭘 의미하는 거지? 하고 한 번 더 독자가 상상하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독자의 상상력을 키워줄 수가 있다고 정리할 수가 있고, 마지막 3번. 사물이 나타내는 의미가, 여기서 사물이란 역시나 상징물, 밤이랑 아침 같은 거 말합니다. 사물이 나타내는 의미가 어떻게 해석된다?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서 작품의 의미가 풍부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뭔 말이냐? 자,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올 거야 라는 멘트를 딱 보고 여기서 이게 밤이 의미하는 게 뭐지? 힘든 시기인가?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또 어떤 친구는 밤하면 조용하고 침묵하는 거? 침묵의 시기를 의미하는 건가? 아니 뭐 조용한 때? 이런 걸 의미하는 건가? 어때? 생각이 다 달라질 수가 있어. 똑같은 밤이라는 사물을 어떤 친구는 힘든 때, 어떤 친구는 침묵의 시기, 어떤 친구는 뭐 조용한 때,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지. 다양하게 독자마다 다를 수가 있다. 그러면 똑같은 하나의 작품도 그 의미가 보다 풍부해질 수가 있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징 표현을 쓰게 되면 얻을 수 있는 효과 3가지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고, 이 내용들 빨간색 표시, 빨간색 글자로 타이핑되어 있는 것들 중심으로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징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상징을 쓰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고, 오늘 배운 내용 학습지에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